네, 안녕하세요. 러너 임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늘 드릴 얘기는 동아 마라톤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비슷하게 겪으실 텐데요. 출발합니다. 우선 동아 마라톤 시작은 전날부터 시작되는데요. 우선 전날에 정말 예민함의 극치를 달리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최대한 몸을 조심하면서 다들 지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에 일찍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최대한 빨리 누우려고 하실 텐데요. 제 경험상 일찍 잠들기 쉽지 않습니다. 일찍 자면은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자던 대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시 이 정도의 잠을 자기 때문에 그때쯤 그냥 자연스럽게 잠을 자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딱 켜고 누워서 보면은 이제 레디샷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종 사람들의 목표 기록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드실 텐데요. 그렇게 자려고 눈을 감으면 절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지새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뒤늦게 막 1시, 2시에 잠깐 눈만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다양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요즘에는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만에 잠이 들긴 하는데, 예전에는 저도 막 1시간 자고 대회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잠이 들면은 이제 한 조급하니까 한 4시 정도에 깨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회날 아침에 이제 눈 떠서 내가 이걸 왜 신청했지? 완전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근처에 다다를 때쯤이면 지하철에 대회 나가시는 분들로 가득가득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대회 참가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 많은 인파를 비집고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제 보통 모이기로 하신 곳에 모일 겁니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옷도 적절하게 환복해가지고 갈아입고 이제 짐을 챙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짐을 맡기겠죠. 짐을 맡기러 가면은 아마 그 호차별 번호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아마 그게 기록순으로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도착지가 다르기 때문에 물건이 늦게 도착하면 안 돼서 빠른 주자들은 조금 앞호차로 배정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맡기러 가면은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물건도 맡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목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100% 거기서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오늘 잠을 못 잤느니, 무릎이 아프니, 훈련을 못 했느니, 오늘 그냥 펀런 할 거라니, 온갖 약을 다 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다음에 헤어져서 이제 출발지 근처에 저희 모이기로 했던 데로 이동하면은 이제 다 같이 워밍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줄을 서러 가는데요. 옹기종기 모여갖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진짜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섰구나,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발 총이 울리고 딱 시작하면은 100% 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쳐나갑니다. 그때 절대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보통 반응 속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훈련을 많이 했으면 내가 훈련했을 때 내 대회 페이스라고 느껴지는 속도로 그냥 천천히 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500m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점점점 페이스가 정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페이스를
빠르면 살짝 늦추고 느리면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느리게 하고 올리게 하는 것도 급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페이스가 500인데 초반 500m를 5분 20초로 왔다. 그러면은 그 500m 동안에 그 500까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500m 더 갔을 때는 5분 10초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면은 사실상 그 숭례문 지나가지고 청계천 진입하기 전에 이미 그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있는 그룹은 그냥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뛰어가서 한 5km 정도 뛰면은 동대문 DDP에 도착할 겁니다. 아마 이제 드디어 8분의 1을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걸 다시 끼고 돌아서 다시 원래 출발지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청계천 따라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된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동대문 DDP 거기 지날 때가 첫 번째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놓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내가 심박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그 그룹은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아직 5km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그룹을 굳이 따라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완주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대문 DDP 지날 때 우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때 멘탈이 한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잘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DDP를 찍고 다시 청계천을 따라서 또 그 옆 블럭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리 같은데 거기 그 고가 지나가는데 밑에서 이제 다시 턴을 하거든요. 거기가 또 한 번 고비입니다. 거기서 이제 턴을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서도 약간씩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을지 말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은 그래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20km 정도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동아 마라톤에서 힘든 구간이 바로 지하차도를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상당히 매번 고생을 하는데요. 그 지하차도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딱 내려갔다 올라온 순간 다리에 힘들다 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힘들고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리 어떤 그룹이든 간에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할 때 한 50명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보통 대부분 한 30km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한 4명, 5명, 뭐 운이 좋으면 10명 이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30km 정도 가면은 혼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km에서 이제 그 어필 한번 만나고요. 쭉 진행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잠실 그 롯데타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롯데타워가 보이면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다리는 무조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때 멘탈만 잘 견디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 다음에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마지막에 꼭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무리해서 쏘면은 바로 다리에 지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대한 절제하고 딱 우회전 딱 하는 순간 바람이 불 겁니다. 제가 아마 그걸 똑같이 겪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회전을 하면은 무조건 역풍이 불 거고요. 그래서 쭉 견디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좌회전 한번 해서 꼬리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은 해냈다는
일로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참 걸어가서 이제 보관했던 짐 찾고 이제 다른 분들 꼴이 나시는 거 구경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회 전날 그리고 대회 날 풍경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거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린 씨를 이제 결실을 거두는 일만 남았는데요.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노력한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에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그래도 노력한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그나저나 동만날 비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저는 사실 비 오는 날 대회 뛰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보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 대회를 뛸 때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최대한 최단거리로 뛰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수대를 가야 한다 라고 하면은 급수대는 무조건 오른쪽이나 뭐 왼쪽이나 이쪽 한쪽 편에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 때 갑자기 그냥 직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급수대가 보이면은 최대한 대각선으로 일직선을 쭉 그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복귀할 때도 그냥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그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없어야, 대각선이 원래 거리가 가장 짧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턴하는 구간들, 턴하는 구간에서도 저는 보통 이제 아웃, 인, 아웃으로 돕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쓱 거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야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않고 한 번에 확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물론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민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 봐가면서 적당하게 이제 최대한 돌지 않게 이렇게 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구간이 있으면은 거기를 굳이 그 꾸불꾸불한 구간을 다 거치지 마시고 최대한 일직선으로 쫙 그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 이탈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코스가 정해진 곳만 벗어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최대한 붙어서 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 거리를 계측할 때도 그 도로 가장자리에서 30cm 떨어진 걸 기준으로 해서 쭉 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보다 이상으로 바깥으로 나가거나 하면은 손해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씩 생각하셔갖고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한 발자국 한 발 더 내딛고 하게 되면은 보통 보폭이 1.4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회 같은 경우에 뛰게 되면은 그럼 1.4 정도라고 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모으면은 사실 100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소하지만 하나하나 모아서 최대한 좋은 기록 내실 수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